당신이 박봉래 씨인가요? 그녀는 종이 조각을 모으고 있다. 내 손 부인. 당신을 뵙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리였지만 이제는 빌어먹을 아기야 아니요. 제가 잘 돌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폐지를 모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아이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엄마. 지금부터 우리를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독신자로 대할 것이다. 나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제 남편은 이 동네에 있는 꽤 큰 병원에서 일합니다. 일하다 환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는 우리 동네에 사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부르죠. 남편과 저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 3명, 아들 2명, 제 막내딸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 남편은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가끔은 내가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우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했던 좋은 일들은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고 아마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이 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지만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항상 최우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그의 건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암 진단을 받았고 세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원하시나요? 이 나이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떠나 있었어 남편의 죽음이 내 불행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본 남편이 떠난 후가 시작일 거야. 자식들의 효도는 더욱 극단적이다. 저는 혼자 사니까 아이들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저는 매일 그것을 찾죠. 엄마, 여기 오셨을 때 어디가 아팠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는 주장했다. 감기에 걸려서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받았는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약을 먹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모두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껴안다 그는 울었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할 일이 있다고 듣고 놀랐어요. 그래요. 엄마가 혼자 있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잃어버릴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만 있습니다. 그때는 아플 리가 없죠. 내 눈이 부어 있습니다. 얼마나 효도한가. 당신이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알렸다.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은 나는 그것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당신의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두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재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마, 두 번째 사람도 그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하세요?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막내딸 활동적인 엄마. 당신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미래는 계속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때 우리는 나를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울고 싶어.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좀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재산을 나눠주시면 각 가족 구성원이 자기 회사를 갖는다면 어떨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그만두고 합류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은 점점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걱정되지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자녀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올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다. 의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권한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상사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는 지인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네요. 내 친구들은 매우 비슷해요. 말렸어요. 동네 야류에 걱정스러운 친구 계속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매가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현재 언론에서는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계속 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조금 긴장했지만 괜찮아요. 불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돌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보살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개월 단위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각 아이의 집을 교대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집에 짐을 맡겼다. 어느 날, 다른 아이의 집에 가보세요. 이사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평생 잘 해왔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엄마. 우리를 내버려두고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 엄마. 저는 매달 엄마께 용돈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효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들의 달콤한 약속에 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날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한테 이렇게 좋은 자식이 있는 걸 보니 나는 이전에도 성공한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나는 종종 나를 막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내 인생은 내 고집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나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인가? 나는 얼마나 눈이 먼 걸까? 남편은 평생 유지해온 조상 숭배 위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병원을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는 아이들의 눈, 왜 당시에는 그것을 명확히 보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거기 누구 있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것이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돈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바뀌었나요? 끔찍한 생각해보면 변화란 이야기입니다. 매우 느리다. 나는 내 자산을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공유합니다. 곧 나타날까요? 아이들의 심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였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셨어요. 당신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첫째 며느리가 농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농담을 해서 웃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그 농담은 곧 끝났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끓인 후에 수프라고 부르죠. 전혀 맛이 없네요. 어머니의 세탁물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값비싼 옷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장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청소예요? 오래된 먼지는 하루 종일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했는데도 칭찬은커녕 꾸중만 들었습니다. 저는 제 관리 능력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특히 큰 며느리라면 더욱 그렇다. 태도는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 더 나쁘죠. 어느 날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내가 졌기 때문에 부엌에서 차가운 밥에 김치를 넣어야 했습니다. 내가 식사하는 동안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도둑질하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면 어린이 방으로 오세요. 와서 먹으세요. 정말 싫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습니다. 세탁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었는데 지금은 밥 한 그릇을 먹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또 다른 하나는 막내딸 집에서 열릴 거예요. 통증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샤넬 블라우스는 너무 주름져요. 이게 뭔가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세탁소에 가져가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할 거면 가만히 서 있으세요. 왜 만졌어? 둘째 아들 집에 가보니 이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는 건 어때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주문을 했네요. 저는 어머니 집에서 더 자주 식사해요. 난 그냥 잠자는 동안 이걸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야. 밤이 되어 나는 방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울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돌본 아이들인지 궁금하다. 내 아이들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에요. 이런 상황은 돈을 받은 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방금 눈이 내렸어요. 아침이었고 저는 막내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딸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방을 챙기세요, 엄마. 우리 멈춰야 해요. 집에서 나가서 짐을 챙기고 나를 봐. 나에게서 떨어져 있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최근까지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평생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내 딸은 마치 청천벽력 같아요. 제 생각에 소리란 무엇일까요? 첫날까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요. 엄마,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즉, 아버지의 자녀도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모든 일을 힘들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신이 내 재산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대를 견뎌냈고 내가 한 말을 모두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 다 거짓말이었나요? 내 딸은 이제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뻔뻔스럽다. 나는 엄마에게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라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잖아. 내가 준 재산을 즉시 돌려주시오. 내 재산. 엄마, 지금 와서 다 말해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번 준 적이 있지. 내 집에 들러요. 제발 나를 떠나시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엄마가 아프더라도 엄마는 여전히 여기 계실 거야. 아무도 제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나는 집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그걸 했어요. 나는 탈락했다. 눈이 오는 동안 저는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집 앞 바닥에 앉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하려던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내 집 앞에 또 비참한 사람이 있다. 내 큰아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모든 가정용품을 길 위에 두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모든 부착 메모지를 넣을게요.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커뮤니티 센터로 반환됩니다. 귀하의 신고를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내 다리는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보세요, 나쁜 놈들이여. 빨리 문을 열어.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열 수가 없어요. 내게 재산을 주면 내가 가서 써서 다 부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모를 버린 후에도 여전히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맙소사, 울고 있어요. 나는 적을 키웠다. 그들은 나의 적입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라 적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그것은 금과 옥이야. 내 인생이야. 나는 그를 키우면서 그를 도왔다. 그날 밤 나는 눈 깜짝할 새의 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 자산, 자녀, 나 자신 내 자존심마저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쏠렸다. 내 이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는 길에 버려졌습니다. 내 혹은 쓰레기 같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타당했다. 그날부터 내가 믿는 아이들에 위해 나는 정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행복으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결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온 몇 가지 것들. 남편이 나에게 결혼 반지를 주었어요. 내가 비밀리에 간직해둔 현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치운 후 원룸 2개층짜리 반지하 아파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비는 문제는 노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곳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일이야. 새벽에 일어나 나는 문이 열리기 전에 나갔다. 처음엔 너무했어요. 이런 일을 해야 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모르니까 너무 더워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 저기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가 계시네요. 당신이 박봉래 씨인가요? 안 돼요. 병원장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들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요. 방은 항상 축축하고 곰팡이가 낀다. 비 오는 날의 물냄새 같아요. 여름에는 벽지가 물에 스며들어 나타납니다. 곰팡이가 생겼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만들다 보일러를 켜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유값이 무서워서 두꺼운 담요만 덮고 있습니다. 나는 잔다. 기본적인 삶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저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서야 당 간부들은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이 있죠? 게다가 재단은 자녀들의 명의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혜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이 내 물건을 강탈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현재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살아야 해. 매일 아침 어두운 거리를 걷습니다.
나는 쓰레기와 폐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나는 골목길을 걷다가 떨어졌다. 상자를 모았지만 아직도 유용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고철을 준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할 것이다.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돈으로 라면을 살 수 있죠. 구매할 수 있어요. 혼자 앉아있는 게 편하다면 반지하방에 혼자 앉아도 돼요. 저는 이런 삶의 방식이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따라야 할까? 하지만 나는 즉시 거부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아이들과 손주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해야겠지.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저는 매일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노력해도 이상했어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몸은 늙어가지만 나는 아직도 편안하다. 힘들더라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위안을 얻는다. 그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없는 그런데 남편의 추모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도로 위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집 앞에서 종이 조각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차 한 대가 제게 왔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멈춰 섰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폐지를 주워 모으지 말라고 했을지 궁금하네요. 빨리 도망가다네. 알아요. 저 사람이 박봉래 씨 여자예요? 그게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가요? 오랫동안 논의되지 않았죠. 그녀는 누구예요? 그것은 상징이다. 요즘은 마님이라는 단어만 듣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부인. 저는 최 국장입니다. 나는 병원 앞에 작은 기계 공장을 열었습니다. 김춘석 역. 그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더워 김 선생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큰 건물은 그의 회사 소유라고 전해진다. 맙소사, 김 회장님. 이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삭제했어요. 제 남편은 아직 살아계시고 당신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열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대표라며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나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저는 그곳에 잠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죽음을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배신과 내가 겪은 모든 일 고통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나요? 나는 글을 들어 올렸는데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가 내 아들인 것은 다 내 덕분입니다. 믿을 수 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제 재산은 청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남편이 주셨어요. 당신이 남겨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당신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뭔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 불편함을 정상화할 수 있나요? 나는 내 아내를 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나는 꿈틀거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셨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묶어둘 것이다. 피를 흘리며 울어야 한다. 나는 그날 복수할 것이다. 김 회장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자식들에 대한 처벌 나는 약속을 재빨리 지켰다. 이것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는 도망갈 수 없어.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이곳은 김 위원장의 사무실이에요. 제가 도착하자 그는 제 앞에 큰 가방 몇 개를 놓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개를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인, 열어주실 수 있나요? 손을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방을 여는 순간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도 못해요. 돈은 많은데 갚을 돈이 없어요.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아내와 국장은 즉시 알았어야 했다. 그때서야 김 대통령은 나는 당신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이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는 그것이 투자였다고 말했지만 그건 그저 남편의 성격일 뿐이에요. 문제가 생긴 김 선생님께 그걸 쓰라고만 전하세요. 에게 주어진 돈이었지만 나는 돈 한 푼 한 푼이 걱정되어서 재빨리 돌려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최 원장님께 투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행동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녀와 우리 조직인 최 이사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언니, 너무 어지러워요. 저의 남편도 그때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돈이 정말 많은데요. 나는 내 남편도 모르고 저는 단지 지지를 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만 돈이 많아요.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물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계산은 정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사와 그의 아내의 투자와 동일하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중간에 연락을 끊지 않는다면 돌려줬는데도 최 감독이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만나면 그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보내다 배신당하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장이 말하자 아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모든 회의는 나에게 자세히 보고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렸는데 그러시더군요. 아이들은 서로 가운데 서서 차갑게 말을 끊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 김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는 나에게 용검을 달라고 부탁했다. 전류가 제거되었지만 의외로는 양호해 보입니다. 웃어야 할까? 아니면 울어야 할까? 정말 짜증나. 우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져가다 김 대통령은 이 상황에 투자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희망의 광채를 봅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길 것이다. 둘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 갚았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기술적 역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좋긴 한데 돈이 부족해요. 투자만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더 많은 잭팟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김 대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투자할 곳이 없어야 합니다. 사장님을 도와주세요. 사장님께 꼭 필요합니다. 영리한 방법으로 저는 그것을 든든한 투자처럼 활용해요.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반면에 나도 걱정이 되어서 투자를 해야겠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입니다. 저는 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인내심을 잃지 마세요. 저는 이 투자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잠재력은 얼마나 큰가? 그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김 씨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투자 가치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는 순간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요 주주들과 함께 생각해보자. 김 씨는 마지막 회의날 나를 붙잡고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부인. 저희는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내일 이 사무실로 올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나는 거울이다. 나는 집어낼 수 없는 쓰레기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주주는 사악한 노인이 아니다. 내 아이 앞에서 김 선생님. 저는 지금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나는 더욱 비참함을 느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마침내 그날이 온다. 아이들은 다시 나를 마주할 것이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은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나는 김 회장의 대표실로 달려갔다. 나는 너무 기뻐서 옆방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선생님. 직접 회사에 오셨군요. 귀하의 초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단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우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렸나요?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다. 끝났어요. 김 대통령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나는 3명에게 전화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원인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 때문일 거야. 회사가 투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당신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활기찬 사무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김 선생님. 귀하의 사업이나 우리 사업에 투자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어떤 특정 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결과입니다. 한 번만요.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 사람이 김 대통령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3명과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요 주주가 자회사의 투자 주주인 당신은 그것에 매우 반대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회의를 열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즉시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때 김 대통령은 인터폰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제가 비서에게 전화할 차례입니다. 나는 진정하고 말했다. 사무실 문.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뜬다. 당신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시는 우리 앞에 없을 것이다. 내가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타났잖아. 우리는 마침내 몇 년 만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김 씨의 아이들의 명령을 따른다. 자르면서 여러분, 이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의 주요 주주입니다. 박봉래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CEO 회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거짓말하다. 오늘 박봉 선생님과 함께 가시겠어요? 당사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주요 주주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세요. 사무실로 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는 틀렸어요. 엄마,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회사는 파산하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용서해주세요.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요. 네, 저는 시각장애인 주요 주주입니다. 네, 회사에 계속 투자하세요. 나는 반대했지만 그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의 회사에 갔습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심지어 내 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조각 엄마, 우리가 틀렸어요. 제가 버렸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무릎까지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들은 너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나는 제가 견뎌내야 했던 굴욕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집어 아이들의 얼굴에 던졌다. 뿌려놓고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화난 폭발했어요. 믿든 말든 개자식아, 유사점이 있나요? 나는 2번이나 속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속인 건 알지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린다.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노예로 만들겠다. 저는 강제로 퇴거당하기 전에 그곳에 살았습니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혹시라도 1년 후에 귀하의 전화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나는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어. 다른 아이는 없었지만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우리 아이들만이 결코 부모를 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절대 믿어요. 하지만 둠은 곧 멈출 것 같지만 계속됩니다. 동물조차도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만 당신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인간으로서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집은 저승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하나씩 보고하겠습니다. 나가다 저는 어머니께 간청드렸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터졌어요. 너무 웃겨서 잠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누구야? 저는 제 자산을 여러분과 함께 꼭 지켜낼 겁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김 선생님은 인터폰을 켰다. 유지 이곳에는 길거리 상인들은 종종 찾아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회사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다 버리세요. 제 아이가 절박해요. 나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모두 틀렸어요. 이걸 보세요.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저는 당신이 이 회사의 주요 주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말하면 멈추게 할 거야. 하지만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없애고 있습니다.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며 엄마, 나를 한번 봐주세요. 들었어요. 제발.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지다. 외관을 보면 나는 당신은 이제 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쫓겨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이후로 아이들의 쇠퇴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이 눈송이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서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급여입니다. 김 대통령은 수개월간 기다렸지만 투자가 실패하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공동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고해보니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견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2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대출을 받은 당시에 달성되었습니다.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출했어요. 그는 은행에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막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서두르다 보니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 파트너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엄마, 우리 수억 원이나 썼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는 아직도 나에게 연락을 해요. 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며느리도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하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갔습니다. 저는 알렸습니다. 나는 감시받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내가 돈이 있다고 말해요. 경찰을 즉시 위협하고 괴롭히세요. 나는 아이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령은 내려졌지만 아이들은 멈추다 결국 박 씨의 자녀들은 금지 위반 지속, 넌 날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번엔 잡혔구나. 경찰관 발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친척 3분에게서 들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고 채권자들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이들입니다. 너무 많은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죽었고 거리에 있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 어린아이였습니까? 야, 왜 지금은 아이처럼 말하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아이들은 그는 어디든 가서 변호사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 김 선생님의 회사에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남편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압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당에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내 아들이에요. 아니요. 그는 내 아들이거든요. 나는 포기한다. 옛날에 성공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채권자들을 피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간신히 지내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사람이 배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그 소년을 한 번 가게 앞에서 봤어요. 이웃이 한 명 있는데 2번째가 더 좋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합니다. 과거에 그를 상대했던 사람들, 그 남자는 그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봐요. 전에는 당신이 사장님이었잖아요. 막내는 요즘 일당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내 딸 저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급 핸드백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다. 내가 낳은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입니다. 나는 피를 닦아내며 산다. 내 아이는 아직도 나를 싫어해요. 나는 내 아이의 복수를 했다. 그들은 내가 실수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었다. 부모님께 거짓말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재산을 훔치려 했나요? WHO 그를 종이 조각을 모으는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나요?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도 매일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프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겪은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고 슬프게만 만든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을 노리는 게 낫겠어.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냈을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었으니까. 나는 내 아이들을 보면 정말 당신이 회개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만 적어도 인간답게 행동하세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는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김 선생님께서 주신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들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했습니다. 은퇴비와 장례비를 위해 일부를 남겨두세요. 나는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밤은 많이 있지만 나는 그날 내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수거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바위로 돌아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을 완벽하게 직선으로 그어야 할까요? 이제 나는 당신을 다시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종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 궁금해요. 댓글로 조언 좀 부탁드려요. 나는 그것을 감사히 여길 것이다.